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 함께하는 시간 2024학년도 영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분식 세 종류, 음료수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골라서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분식 세 종류 있으니까 한 가지 선택하는 방법 세 가지가 되겠고, 음료수 두 가지 중에서 역시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가 되겠죠. 동시에 벌어지는 일 곱하기 해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 전체 6가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경우의 수 계산할 때 고비 법칙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 퍼미테이션 2 순열 계산법을 물어본 거죠. 4부터 제곱 2개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해가는 방법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는 순열의 계산법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를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주어진 부분들 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게 되면 절대값이니까 1, 0, 1 이렇게 나온 부분들 y집합이 다 있는 원소들이죠. 그럼 이제 함수가 되겠고 니은은 1, 0, 1 나온 다음에 빼기로 해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런 부분 나와야 되는데 y집합이 없죠. 이런 건 함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디귿은 대입을 해주면 또 역시 1, 0, 1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럼 전부 다 y집합이 있는 원소니까 함수가 되겠다. 정답 기억 디귿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역시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x에서 x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 물어봤죠. 역함수의 의미를 좀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거꾸로 5에서 이것도 x집합에다 x집합이니까 표현이 좀 그렇네요. x에서 y 그러면 y에서 x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화살표 방향만 거꾸로 가는 형태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가 가서 거꾸로 가서 대응되면 이제 4가 되겠죠. 4가 함수 적용받아서 5가 나왔다. 이런 내용. 역함수의 의미를 좀 점검해가는 내용.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x 원소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좀 정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식들이 좀 나와 있는데 두 함수가 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 1을 대입해서 1-4 이렇게 대입해주면 1 대입하면 3 플러스 b 해서 나온 결과가 좀 같아야 되겠죠.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a를 대입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a를 좀 대입하면 3a b가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나오면 되는가요?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이렇게 처리되니까 인수분해해서 a 값은 1 또는 a 값은 2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a가 1이 되버리면 같은 원소가 되니까 이건 안 되겠고 a 값 2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두 개의 값 더하겠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에 있는 원소를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들 치역에 있는 원소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좀 같아져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 역시 잘 지켜가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g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를 구하게 되면 원래 좀 결과가 좀 달라야 되는데 특이하게 좀 같아진다는 얘기죠. 합성함수 구해가는 방법 f에다가 g를 이렇게 ex 플러스 k 이렇게 좀 그대로 대입을 해가면 되는 항목. 그러면 이번엔 g의 x 자리에다가 fx ex 플러스 3 그대로 이렇게 대입해가는 항목. 그랬을 때 결과가 좀 같아진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x 부분들은 이제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k 플러스 3 나온 부분들하고 여기는 6 플러스 k가 되는가요? 이 결과가 같아져 가면 되겠습니다. 3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값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해가는 내용. 합성함수 어떻게 좀 이렇게 주어진 식 모양에 맞춰서 구해갈 수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무리함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중요하죠. 쭉 그려주고 x값 4, y값 3, 4,3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x 했으니까 2, 4분의 방향 형태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4, 이거 3 이런 형태. 근데 정역이 마이너스 5부터 그다음에 3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니까 그래프의 무게 일부분 좀 사용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최대 최소가 되면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서 어디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지 이것만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무리함수 그래프 특별하게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 조금만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5를 좀 대입해 준 거니까 9에 3 더하기 3 해서 최대값 얻어가면 되겠고 x에다가 이번에 좀 3을 대입하니까 1 더하기 3 해서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합을 좀 구해달라고 했나요? 그러면 6하고
4 이렇게 좀 합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 10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정역에 해당하는 부분들 표시해가면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 합성함수 했을 때만 이렇게 자기 자신 나오는 건데 서로 이제 바꿔도 되는 거니까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라는 사실을 좀 물어본 거죠. G-1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역함수 마이너스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모르면 뭐 K 이렇게 처리해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 무엇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올까요? 이렇게 좀 이용하게 되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K 플러스 7 마이너스 5K 플러스 3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K 플러스 7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5K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 그럼 4K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2분의 5인가요? 2분의 5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항등함수 되게 될 때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들, 요 내용이죠. G 부분들 이제 F 역함수다라는 요 사실이 풀이의 핵심이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fx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가는 게 이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가는 과정이 y는 이꼴 x 대칭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 함수하고 y는 이꼴 x 요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게 풀이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하고 x 이렇게 돼서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에서 만나는 점들 좀 구해가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0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4 이렇게 좀 나오는 건데 뭐 우리가 지금 2분의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 값은 4입니다. 이런 부분들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또 교점 좌표를 좀 답해 가야 되는데 y는 이꼴 x하고 만나는 거니까 x 좌표가 4오면 y 좌표도 당연히 4가 돼서 합은 8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 문제 풀이할 때는 y는 이꼴 x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 대칭이니까 요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이 조금은 걱정되나요? 큰 틀에서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함수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 1대1 대응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 절대값 부분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범위를 나눠서 풀이를 하면 되는데 x 값이 1을 중심으로 해서 1보다 크면 그대로 풀리는 거니까 뭐 2a 플러스 1x 이런 형태로 풀릴 거겠고 1보다 작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2a 마이너스 1x 이렇게 풀어가면 되죠. 플러스 이렇게 좀 풀려갈 건데 뭐 중요한 것은 뭐 1대1이 되려면 지금 이렇게 풀이들이 직선이잖아요. 직선 부분들이 큰 틀에서 얘기 좀 이렇게 좀 꺾여진 이런 부분들만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값인데 똑같은 결과 이게 두 개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한쪽이 양 이렇게 되면 다른 쪽도 기울기가 양 이런 식으로 돼서 기울기가 좀 부가 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음될 때도 있으니까요. 2a-1 그다음에 2a 플러스 이렇게 기울기를 곱하게 해주면 같은 부호니까 양수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범위를 표시해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그다음에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또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부분들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역함수 존재 조건과 관련돼서 뭐 출제 빈도도 매우 높은 문제니까 뭐 이렇게 연습 몇 번 해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실력들도 좀 갖추고 또 실수 없이도 풀이도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 설명에서 옳은 걸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주어진 식 부분들하고 뭐 먼저 뭘 살펴갈까요? 점근선을 좀 살필까요? 점근선 x가 마이너스 c 되는데 이게 0보다 작다 되니까 c 값은 0보다 크다라고 처리하면 되겠고 점근선 y는 a 이렇게 처리하는데 a 부분들도 지금 점근선이 이게 좀 0보다 작은 거죠. 작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입을 할까요? 0을 대입하면 c분의 b 이렇게 되는데 0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 y값 2 되는 거니까 b값은 2c 이렇게 돼서 부호도 좀 같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1,0 해주는 거니까 1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0 나오려면 분자 부분들이니까 a 더하기 b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요? 1 대입해주면 이제 0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b하고 a하고 뭐 절대값이 값은 부호가 반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하고 C, A 음수, 그 다음에 C 양수 이렇게 됐으니까 곱하기 해주면 음수다.
맞습니다라고 답하면 되겠고요. B하고 C, C가 양수, B도 양수 이렇게 됐으니까 맞습니다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B는 equal 2C 여기서부터 나온 것 같은데요. A 값 자체, B 값 자체를 이제 이걸 마이너스 A로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고, 요걸 좀 이항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A 더하기 2C는 여기다라고 해서 맞습니다라고 답해가는 내용. 그렇게 되니까 다 맞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주어진 식하고 유리함수하고 뭐 사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좀 돼 있으면 글이 또 어렵지 않게 또 접근도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유리함수 공부할 때 그래프 그려가는 내용은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쭉 나열하겠습니다. 양 끝에는 자음이 오고 모음은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F, R, I, E, N, D 이렇게 분류를 했죠. 자, 자음이 와야 되는데 양 끝에 좀 이곳에다가 나열하면 되죠. 자음 중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은 4, 3 이렇게 더 나열해서 뭐 두 개의 문자가 좀 나열됐다고 치면 이게 두 개의 문자가 남겠고 그럼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이웃한다 돼 있죠. 이웃하면 이제 묶어서 또 하나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단어가 좀 세 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서 열심히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되겠고 이때 이제 i하고 이 부분들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2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여기가 12가 되겠고 여기는 6이 12 이렇게 12 곱하기 하네요. 그러니까 144입니다라고 답을 구하면 되겠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양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되니까 양쪽 끝에 이렇게 좀 나열해주고 있고 나머지 자음 두 개 하고 모음 나열 모음을 또 이렇게 이웃한다니까 이웃할 때 풀이 원리는 이제 묶어라 하나처럼 좀 생각해서 풀이한다 이런 내용들 각각의 어떤 조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목요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에서 y로 함수 구해가는 건데 대입해진 원소가 다르면 나온 결과도 달라야 되겠다.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이걸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거 값이 냅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5가지. 2가 가서 대응되는 건 아까 대응된 거 하나 빼고 계산하면 되니까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 이렇게 해서 가지수 구하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대입해주는 숫자가 점점 커지게 되면 나온 결과가 점점 커져야 되겠다. 요 값을 이제 n이라고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5개의 원소 중에서 여기 1, 2, 3 가서 대응될 원소들 3개를 지금 골라달라 이런 이야기. 만약에 고르게 되게 되면 만약에 1, 2, 3 고르면 1은 1, 2는 2, 3은 3 이렇게 점점 커지는 형태로 대응되면 되니까 고르는 가지수가 곧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지수다 이렇게 함수의 가지수다라고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둘을 합하면 7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대1 함수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이걸 뭐 증가 함수라고 하죠. 점점 커져가는 거니까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7개의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대진표 작성할 때 이렇게 결승에서 만날 팀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제 3팀, 4팀 나누는 게 중요하죠. 그럼 7개 팀 중에서 3팀을 딱 골라다 놓고 4팀 중에서 4팀 고르는 거는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골라놓으면 골라놓은 3팀이 다시 이렇게 좀 부전성이 있으니까 한 팀, 두 팀은 나눠야 되겠죠. 3 컨비네이션 1, 옆에 2 컨비네이션 2는 또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네 팀을 또 둘둘 이렇게 나눠야 되죠. 야,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데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둘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편을 할 때 2팩토리얼 나누기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7, 6, 5, 6을 나누니까 7 곱하기 5가 되겠고 여긴 3이 있겠고 여기 6인데 나누니까 또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5 곱하기 9 이렇게 쳐야 되니까 5, 9, 45, 27에 3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래서 315가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진표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는 조를 열심히 좀 나눠가는 거죠.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조를 끊임없이 쭉 이렇게 나눠가는 과정이 대진표를 작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빨주노초, 파 5가지 색연필을 이용해 가지고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중복해도 좋고 인접한다는 따른 당연히 다른 색 칠해야 되겠죠. 칠하는 가지수를 물어봤습니다. 면에 색칠하기 이런 걸 때는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곳, 많은 면에 접하는 곳
이런 것을 좀 찾아서 여기를 이제 제일 먼저 칠한다. 먼저 칠한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 이제 나에 해당하죠. 나 부분들이 모든 면하고 다 잡아버리고 있으니까 나 부분에 제일 먼저 좀 칠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5가지 있으니까 5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빙 들어가면서 칠하면 되죠. 가, 마, 라, 다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면서 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에 칠하는 부분들은 나에 들어간 색깔 하나 빼야 되니까 4가지 되겠고, 다 부분들은 뭐 3가지 이렇게 칠이 되겠죠. 이때 이제 라 부분 칠하려면 요게 이제 유탄면이 아니기 때문에 마에 칠하고 이런 부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나에 칠하는 이거 하나만 좀 신경 쓰면 되니까 다시 4 곱하기 그 다음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겠습니다. 쭉 다 이제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좀 효율적인가요? 여기 20에 60 이렇게 처리해주고 3, 4, 1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6을 곱하기 할 때 이제 7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10이 있으니까 72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면에 색칠할 때도 이렇게 좀 어떤 아이디어 자체랄까요? 풀어가는 이제 원리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신경 써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상자에 다른 4권의 책, 서로 다른 3개의 볼펜을 넣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4권의 책은 각자 다른 선물 상자에 넣는다라고 해서 뭐 선물 상자 5개 있을 때 책을 넣으면 되죠. 4권 책. 첫 번째 책 넣을 수 있는 곳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 2가지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각각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채워서 넣으면 되겠죠. 4개의 선물 상자에 책들을 좀 한 권씩 넣으면 되겠습니다. 3개의 볼펜 역시 다 다른 상자에 넣는데 빈 상자가 없다고 했네요. 와, 그러면 여기 빈 상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먼저 볼펜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볼펜이 3개가 있으니까 어느 볼펜 넣을까요?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3개 서로 다른 볼펜이 있으니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되겠고, 볼펜을 좀 채웠죠. 채우고 나면 이제 볼펜 2개가 남았는데, 그런 볼펜은 또 다른 상자에 넣어야 되니까 상자가 좀 이게 4개가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찾아서 볼펜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죠. 그러면 또 4 곱하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계산을 좀 이쁘게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에 그러니까 120이 되겠고,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그럼 12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12 계산하면은 14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곱하기 30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3을 좀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3, 4, 12, 3, 4, 13, 그 다음에 3, 1, 3, 4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면 되나요? 4320까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연산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4권의 책을 서로 각각 다른 상자에 넣습니다. 차곡차곡 넣는 과정. 빈 상자가 없어야 되니까 이곳에 이제 볼펜을 어느 볼펜을 넣을까 생각하고 나머지 볼펜을 또 다른 상자에 넣는 거니까 제곱적으로 넣는 가지수.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이 조건들을 어떤 논리에 있어서 차곡차곡 해결해 가는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풀이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7인 정사각형에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나눈 도형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에 색칠해져 있고요.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 내에 색칠하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개수를 물어봤네요. 와, 포함하는 게 쉬운데. 이건 뭐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좀 빼서 풀이를 좀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각형을 만들어라 그러려면 좀 이렇게 가로 길이 2개, 세로 길이 2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당연히 8개죠. 8 컴비네이션이 곱하기 8 컴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해지면 전체 개수가 되겠고요. 반대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 사각형을 좀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한쪽 선이 이쪽에 색칠하는 부분의 왼쪽에 또 하나는 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되죠. 그럼 이제 선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4 컴비네이션이 오른쪽도 4 컴비네이션이 아래 위도 또 똑같죠.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다 이거 뭐 4 컴비네이션을 4번 이렇게 곱하기 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4, 7이 28 곱하기 28이 되겠군요. 그러면 8, 8이 64 28이 88이 64 28, 16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32에다가 2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5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7, 8, 4 이렇게 되겠고, 4를 4번 16 곱하기 16이면 256인가요? 256에서 빼기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에 8 이렇게 처리되겠고 7에서 빼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가 되는가요? 528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이 바른 답이 되겠네요. 전체에서 빼기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여기 색칠하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가 되겠고 그때 이제 어떻게 구해가느냐? 색칠하는 왼쪽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해서 이제 가로 뭐 이렇게 세로 형태의 가로 형태의 두 개 이렇게 선택해서 네 개가 되면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갈 때 이 직사각형의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이런 개념이죠. 그런 형태로 해서 아이디어를 낸 부분들이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 A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뭐 0 돼야 되는 거니까 요 A점 좌표는 0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0 금방 구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1을 중심으로 하고 A를 지나는 원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 BCD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 2,1고 신경 써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점근선 x가 2가 되고 y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점근선을 긋게 되면 2, 1 이렇게 긋는 이 점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기에서 이게 연산을 하면 매우 불편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죠? 평행 이동을 해야 돼 가지고 이렇게 직 써놓고 나서 원점을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 x로 마이너스 이만큼 빼면 되는 거니까 만나는 좌표 자체 이것도 좀 이동하면 되죠. 왜 좌표 자체가 2 빼서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고 y는 하나씩 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대칭성이 있는 거니까 쭉 이렇게 대칭해서 교점 찾게 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될까 4,1 되겠고 요건 또 y는 꼴에서 대칭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 뭐 1,4 이런 형태로 돼서 식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직사각형 좀 만들어져 가겠고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변길이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니까 1,4하고 4,1 길이가 하면 3루트 2 처리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5 제곱제곱이니까 5루트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해서 가로 세로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5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30입니다라고 풀이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그럴싸하게 됐나요? 다행히 주어진 부분들 2,1을 중심으로 하고 원 그려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좌표들이 돼가는 거죠. 이걸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평행 이동해서 원점에 놓고 풀어간 부분들이 연산을 효율적으로 해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주어진 요 수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과 무리함수 그다음 원과 이차함수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어요. AB라고 했습니다.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T, 그림 부분 봐가면서 보면 되겠군요. S-T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좀 재밌는데요. 원의 중심이 1,1이죠. 중심이 1, 이렇게 되는데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1,1에서부터 그려야 되죠. 중심에서부터 되는데요. 꼭지점 좌표, 꼭지점 x좌표가 1이고 1을 대표 여기도 1,1인데요. 와, 이 문제 역시 어떻게 풀어가면 되겠습니까? 쓱 이렇게 중심이 원점인 원을 그려야겠고 대신 반지름만 유지하면 되죠. 루트 2 이렇게 돼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루트 x 그래프 그려간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이거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군요. y는 이렇게 루트 x 그려갈 때 이거 뭐 제곱하는 모양이 되면 x는 이꼴 y 제곱해서 역함수 할 때 개수 비가 좀 똑같은 거니까 휜 정도가 똑같아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일부분을 구해 간다면 이 넓이가 서로 같아지는 거죠. 뭔가 이걸 좀 이동해서 이렇게 좀 채워가는 그런 형태로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교점 하나 정도는 구해가야 되는데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반지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2 되는 거겠고 y는 이꼴 루트 x 이런 부분을 교점 하나 좀 찾아가면 되겠죠. 쑥 대입해 주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처리되니까 인수분해서 이제 1x가 1이 되겠죠. 1 대입하면 y도 1 되는 거니까 1,1이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을 이렇게 좀 그려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1, 이렇게 돼 있겠고 이게 좀 휜 정도가 똑같은 거에서 가는 거니까 이거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그럼 뭐 S 부분들은 2 곱 여기 2 곱하기 되는 1이 깔끔하게 되는데요. T 부분들은 그럼 여기가 이제 직각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럼
그러면 원 넓이가 반지름이 루트였으니까 2파이 이걸 4종을 하니까 2분의 파이 그곳에서 삼각형 넓이를 좀 빼서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S-t 구하라나요? 1 빼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고 보기를 보니까 통분했네요. 그럼 2분의 4 마이너스 파이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해가는 내용 정답 1번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이 문제 1,1에서부터 이제 그려가지고 뭐 이 둘에서 뭐 연산해서 교점 찾고 이런 부분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 일치되는 이런 부분을 보고 이렇게 좀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좀 살펴간 부분들 이게 또 역시 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 다시 재해석해가는 그런 과정 철저하게 학습 잘해두면 좋겠습니다. x 1, 2, 3, 4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치역이 근데 1, 2, 4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1, 2, 3, 4에서 그러면 1, 2, 3, 4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치역은 뭐 1, 2, 4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큰 숫자 이런 거 하면 되죠. 4 더하기 f 4 이렇게 처리된 게 이제 5보다 작거나 같은데 f 4 이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F4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F4가 4가 되면 그러면 F4 또니까 또 4 나와야 되니까 F4는 4가 절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4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2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1, 2, 3, 4에서 1, 2, 4로 가는데 4는 1이 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어쨌든 뭐 FF 이 계산 결과 자체는 뭐 어쨌든 이게 뭐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자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풀어야 될 이 부분들은 뭐 계산 결과 1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F3만 좀 잘 구해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주어진 부분에서 뭐 처리할 때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F4가 2라고 생각하면 F4가 2라고 하면 F2가 이제 1 되는 거잖아요. 위에 F만. 이건 2에 1 이렇게 메모하면 되겠고 아래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F1이 1 되는 건가요? 앞에 요게 이제 결과가 1 돼 있으니까 F1 현 결과가 1이 되는 거 이렇게 대응된다는 걸 알고 풀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좀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F2를 알았으니까 이때는 이제 2식을 쓰면 됩니다. 2 더하기 F2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이게 또 5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야 되는데 F2가 1이었으니까 F1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는 이게 좀 3보다 좀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좀 가서 계산해 가지고 써야 되면 되니까 그럼 이제 1은 3보다 좀 작은 숫자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럼 4는 누가 나옵니까? 3이 가서 4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3보다 작다 됐으니까 1은 그럼 뭐 여기 1 아니면 2에 대응돼야 되니까 치역이 4가 좀 나와야 되니까 3이 4가 대응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아래쪽 거 뭐 하지 않아도 되겠죠. 거의 똑같은 개념 형태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밑에 풀 때는 좀 1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이 결과가 4가 좀 되는 거니까 뭐 2를 더하게 되니까 최종 결과 자체는 5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가에 해당하는 조건을 풀 때 5 부분들을 때문에 4를 좀 제일 먼저 해가는 이런 게 좀 센스 있죠. 그럼 이제 오른쪽이 이제 1밖에 나올 게 없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어떤 문자부터 대입해서 효율적으로 할까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집합 x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의 두 함수 fg 대응하게 다 나와 있죠. 자신감을 갖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 형태, 뭐 역함수 형태, 뭐 차분하게 대입해 처리해 가면 되겠죠. 먼저 f 역함수 1을 좀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니까요. 1에서 이렇게 가는 내용들 2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g 역함수의 2를 좀 구해가면 됩니까? 그럼 이제 이 g 부분들이니까 거꾸로 이렇게 가는 내용들 구해보면 되니까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g 역함수 3을 구해달라. 3이 거꾸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결과 1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1 구해달라 해서 1을 이렇게 대응시켜서 3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두 개의 값 더하게 가는 거니까 정답 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뭐 함수 대응 자체가 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 가도 되겠습니다. 함수 fx 무리함수 역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가는 과정
단계별 풀이 과정과 답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fx 정의역 치역 논하는데요. fx는 이렇게 정의역 부분들은 x 값이 항상 0보다 루트 안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집합 형태로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 플러스 1 돼 있으니까 y 값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그래프 자체가 지금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니까 이거 좀 답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y에서 이제 집합 형태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구했습니다. fx 역함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 뭐 역함수는 y의 x 루트 3y 마이너스 5 플러스 1 해서 이미 다 구해놓은 거죠. 예, 전개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3y 마이너스 5 이런 부분들 x 마이너스 이항식해서 이제 제곱 들어가는 거니까 제곱해서 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y는 하고 정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항시켜서 나누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5 이렇게 해서 절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여기 이렇게 치역 부분에 해당했던 이 부분들이 x 이렇게 돼서 x 값이 1보다 크거나 이렇게 정의역 형태로 써간다는 이 사실들을 좀 기억해 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래서 교점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y 이퀄 x 대칭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점도 구해야 되나요? 그럼 뭐 무리함수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무리함수에서 교점부터 구해놓을까요? 3x 마이너스 5 루트 더하기 1 이게 우리가 y 이퀄 x를 풀 거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놓고 제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그럼 5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에다가 5는 거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교점이 그러면 1, 2, 3에서 이렇게 2, 3, 이렇게 교점 두 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3분의 5에다가 y 값이 1이 됐나요? 와, 그럼 이렇게 1 부분들이 이쯤 이렇게 있겠고 3분의 5의 1 이렇게 시작해서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려가면 되는가요?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역함수는 거꾸로 1,3분의 5 이렇게 돼서 대칭 구조 모양에서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로 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fx, f 역함수 x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 여기가 2, 3이죠. 좌표를 좀 표시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은 뭐 교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래 함수하고 뭐 역함수에서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y는 이퀄 x 이거 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를 내리는 겁니다. y는 이퀄 x를 이용해서 구해간다. 이런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영복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몇 문항들이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좀 까탈스러운 문항들이 몇 개 보였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들 잘 익혀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복 6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